자, 이번 시간에는 색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지수라는 것은 영어로는 컬러 인덱스입니다. 컬러 인덱스. 요거를 직역하면은 색 목록이라는 뜻인데, 그럼 그냥 색 목록이라고 하지 왜 굳이 여기 지수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게 좀 궁금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단어로 생각해 보면은 색 지수니까, 색 그 지수함수를 말하는가? 색이 뭐 지수함수처럼 뭐 있다는 건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지수함수 쓸 때 이 지수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놀랍게도 그때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지수함수가 뭐였죠? y는 a의 x승이었어요. 근데 이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맞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요? 0,1이 됐죠. 그러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0승은 1. 요거 이거 많이 배웠으니까 이거랑 색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요 지수, 색인데 요 지수 함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요런 단어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색에 대한 지수 함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색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색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파장이 길면은 빨간색,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 요 정도 계열로. 그럼 얘는 곧 빛의 변위 법칙으로 온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를 또 가지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플럭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플럭스 1, 플럭스 2의 비율이 이 등급의 차이랑 관련이 있다. 그게 지수함수랑 관련이 있다. 요것이 보다 색지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색지수는 필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필터랑 V필터의 차이, B필터랑 V필터의 차이, B필터랑 V필터의 차이,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수라는 게 왜 나왔는가? 요런 지수 함수이기 때문이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은 흑체다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흑체를 가정한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저번에 배운 거에다가 등급까지 여기 등급 있죠, 등급까지 얹혀가지고 요 분광형이라는 것에 운을 띄워볼 겁니다. 분광형에 운을 띄워보는 그게 오늘 핵심적으로 배워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색과 온도의 관계를 매칭하게 된 썰 그걸 좀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O, B, A, F, G, K, M 요 순서 있잖아요. 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덧붙일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색과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원시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색깔을 본다라고 하면은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근데 그 색을 오로지 감각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겨지나요? 근데 선생님 그냥 빨주 연습 하나 구별하는 게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실제로 저 색깔들이 다르다고 느껴지나요? 보자마자 이거는 좀 약간 노란색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초록색이 강한 것 같고, 막 차이가 너무 명확한데요?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눈이 타고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보통은 딱 보자마자 이게 달라?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맞잖아요. 너네들 보기 이게 같아 보여? 이게 네 개가 다 다르대요. 전부 다. 어떤 거는 무슨 빨간색기가 있고 뭐가 파란색이 더 들어가 있고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보라색이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색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르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 화면은 워크맨 7C의 8화에서 실제 사원이 색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샘플입니다. 뭐 어떤 건 레드빛이 들어가 있다, 뭐 얘는 옐로우고 얘는 퍼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별을 볼 때도 맨 처음은 결국 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 눈을 가진 시력이 매우 매우 좋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색을 구별해 놓은 것이 별의 분류의 시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은 눈이 이렇게 노란색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세팅되어 있어서 정확한 색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눈으로 시작해서 색을 구별했는데 그럼 어떤 색이 온도가 높은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도구가 들어간다, 요런 스토리 있잖아요.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요런 필터인 겁니다. 각자의 필터들은 특정 파장만 엄청 잘 통과시킵니다. 일단 뭐의 약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U 필터는 울트라 보라색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B 필터는 파란색, 그 다음에 V 필터는 비저블, 그러니까 우리 눈이랑 되게 비슷한 약간 노란색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필터들은 통과시키는 색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U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이 울트라 바이올렛이니까 자외선 계열만 통과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 요 라임을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색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놓는 이유는 여기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B 필터랑 V 필터 가지고 우리는 오늘 장난질을 칠 것이다 라는 거. 좋습니다. 이 B 필터랑 V 필터에 대해서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좀 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 필터는 우리 눈하고 비슷해서 노랑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우리 눈 자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노란색을 매우 강력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주변에 있어. 그게 바로 유치원 버스입니다. 그죠? 보통 유치원 버스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는 좀 더 조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눈은 노란색을 가장 강력하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필터 이름에서도 옐로우 필터가 아니라 비저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가시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됐죠? 그럼 블루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블루는 카메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로 보는 건 차이가 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항상 느껴집니다. 물론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볼 때랑 사진으로 찰칵 해서 볼 때랑 뭔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죠? 그 상황 있죠. 그 상황.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왜 다르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눈이 렌즈랑 좋아하는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풍경이라도 눈으로 볼 때랑 사진이랑 볼 때랑 다릅니다. 사진은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같은 풍경이더라도 약간 푸른빛이 더 짙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눈은 노란색을 좋아해서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약간 푸른색이 더 옅게 나오고 노란색이 더 짙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볼 때 평소 눈으로 볼 때랑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라는 거,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뭐 한다고 했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옆으로 쭉 늘린다고 했어. 그러면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봐봐요. 지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 여기 최정점, 최정점, 최정점이었잖아. 온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점점점 이렇게 솟아오르다 보면은 정말 딱 어느 순간에 싹 가다가 요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죠. 요런 그래프 느낌 오죠? 무슨 느낌? 물론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녹색 영역 하는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올라갔을 때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다른 데들은 약간 볼록 하면서 점점점 이제 맥시멈 부분이 좀 약간 이 부드러운 볼록함으로 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녹색 영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봐봐. 지금 얘가 노란색 빛을 띱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노란색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그래프 보면은 여기 영역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약 10,000켈빈 정도 가면은 얘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초록색으로 봤었어야 되는 그 영역대에는 모든 빨준수 파남보가 다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모든 색이 내 눈으로 다 들어와? 그럼 무슨 색이야? 그렇지,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주노 초가 아니라 빨주노 파남보가 다 나와가지고 여기는 흰색,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온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이 색깔 순서에서 여기가 녹색이 아니라 흰색인지는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흰색은 약 10,000켈빈이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 흰색이 되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흰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거른다고 한들 어디 하나 치우침 없이 똑같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맥시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B 필터를 끼고 보나 V 필터를 끼고 보나 지금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최대값은 둘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B로 보나 V로 보나 어쨌든 모든 색이 다 합쳐 있으니까 딴 걸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필터를 끼고 보든 빨주노초 파남보 필터를 각자 끼고 봐도 그렇게까지는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빨주노 파남보를 다 끼고 봐도 빨간색도 최대, 주황색도 최대, 노란색도 최대, 다 최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건 밝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등급은, 그러니까 B 필터로 끼고 봤을 때 등급이랑 V 필터를 끼고 봤을 때 등급이 똑같아서 B 필터랑 V 필터의 등급 차이는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봐도 최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뺐을 때 0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백색별의 경우에는 색지수가 0이다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 흰색별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 색지수의 중심축으로 두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흰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걔랑 관련된 물리량은 모두 외워주고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양옆이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색지수라는 것은 요 블루 필터에서 비저블 필터를 뺀 등급입니다. 블루 필터, 그러니까 픽처 필터죠. 그리고 비저블 필터. 그래서 이 블루랑 비저블을 뺀 등급을 색지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블루 필터로 아까 봤던 푸른별이에요. 자, 블루 필터로 보면은 요 정도 세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비저블 필터는 이 정도 세기로 보이죠. 자, 그러면 같은 푸른색 별인데 B 필터로 보면은 밝게 보이고 V 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인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급의 개념을 얹힐 겁니다. 잘 생각해 봐봐요.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 별의 등급은 숫자가 작은 것이 밝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등급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1등급이랑 6등급 누가 더 점수가 강력합니까? 어? 누가 더 점수가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등급이 더 점수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별에서도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더 빛의 색이 강력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1등급과 6등급의 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밝은 거예요? 그래요. 1등급이 더 밝은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적용시켜 봅니다. 자, 푸른색 별의 경우에는 B필터를 끼봤을 때 등급이 숫자가 작게 나올까요? 크게 나올까요? B필터를 끼고 봤을 때 밝게 보이니까 그렇지, 작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V필터를 끼고 봤을 때는 크게 나오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 B필터로 봤을 때 3등급인데 V필터로 봤을 때 5등급이래. 그러면 B 빼기 V는 몇 등급이요? 마이너스 2등급이죠. 그러면 푸른색 별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죠. 그럼 온도가 높은 별은 항상 B필터에서 더 밝게 나오기 때문에 색지수는 항상 뭐가 나온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습니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보면은 0을 기준으로 푸른색 별들은 마이너스의 색지수를 가집니다. 붉은색 별들은 플러스의 색지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걸 아까 X축에다가 빨주노 파노 여기다가 입히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색 순서를 분광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를 분광형이라고 부를 건데, 분광형이 같다는 말은 색이 같다는 말이고, 게다가 색지수도 같고 표면 온도도 같다라는 말이니까 X축에는, 이 그래프의 X축에는 분광형, 색지수, 온도, 그 어떤 말을 쓰더라도 다 같은 걸 의미하는구나라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온도가 높았다고 해가지고 뭐 색지수가 뭐 플러스다, 요런, 그러니까 단어적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온도가 높은 건 여기 있어요. 근데 색지수가 플러스인 건 이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X축에다가 어떠한, 그러니까 분광형 색지수 온도 어떤 말을 쓰더라도 이 좌표 값을 의미한 x 자체들이 의미하는 게 같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비례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y축입니다.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라고 했으니까 위로 갈수록, 자, 여기서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네. 그럼 밝은 거구나.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눈뽕이 오지는구나. 요런 거 해석하는 건 이제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봐봐. 1등급하고 6등급하고 밝기가 1등급이 밝다는 건 이제 너무 쉽게 알아. 근데 정확하게 몇 배가 차이 나냐? 정확하게 몇 배가 눈뽕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숫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슬슬.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유도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PPT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토막상식으로 해가지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영상은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유도 과정과 결과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선생님은 유도 과정보다는 등급과 밝기를 비교한 그 시초에 좀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토막상식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급 차이와 그 결과의 밝기 비율이 진짜 어메이징한 거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의 시초는 우리 눈이에요. 눈으로 본 거야. 진짜 미친 시력이라고. 미친 시력.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20m 거리에서 지름 1.5cm 방울토마토를 맞추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부일치였나? 맞아요. 그거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따는 우리 단체 선수들 데려다가 이제 모셔다가지 했어. 근데 그걸 맞추네. 야, 올림픽 때 그 오진혁 선수 기억나죠? 화살이 싹 날아가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쏘는 순간에 끝 일잖아요. 와, 이런 양궁은 봐봐,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보고도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간 나면은 궁금하면은 가서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뭐 집사부일체 양궁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야. 진짜
진짜 방울토마토 정중앙을 관통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더라도 놀라워. 봐도 놀라워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광경이라는 게 딱 그 말이에요. 근데 봐봐. 그런 것들은 보고도 못 믿어. 안 믿기잖아. 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근데 밤하늘의 별을 눈으로 보고 밝기랑 등급을 구별했다? 이걸 믿으라고 하면 더 못 믿을 거예요. 충분히 합니다. 그 느낌이 뭔지 충분히 합니다. 그래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야. 그래, 그걸 해왔었어. 밤에 옛날 사람들은 밤에 할 게 없어. 놀 게 없거든. 밤하늘에 막 별은 막 쏟아져. 별 보고 분석하는 게 뭐 그냥 낙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세대를 살아오는 거야. 너네 밖에 나가서 별 보냐? 뭐 아우 하늘에 별이 별로 안 보여. 날씨가 좀 좋네요. 막 이 정도지 뭐. 밤에 나도 게임하기 바쁘지 무슨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앉아 있어. 누가 요즘에. 그런 거. 시대 상황도 있었고 눈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냥 눈만 좋았어. 그러면 끝일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1등급과 6등급이라는 그 별의 밝기 차이를 눈으로 100배 정도다라는 걸 눈으로 측정해. 눈이 그냥 기계인 거야. 물론 여러분들 100배라는 밝기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계산은 했을 거야. 근데 그 계산이 맞는지 아닌지는 기기 장비로 측정을 해야지 알지. 당연히 알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측정을 해서 삐빅 요 정도는 단위 면적당 이 정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기기가 측정해두고 우린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그 기계 없었으니까 내 눈이 기계라고. 그래서 저것은 대략적으로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요. 야 미치게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현대에 와가지고 실제로 관측 장비를 도입해서 기계로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거의 안 틀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미친 시력인 거라고. 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만약에 이식을 유도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등급차가 뭐 밝기차 너희도 뭐 외우라니까 외워야지. 그리고 뭐 이거 대신 뭐 절대 등급을 집어넣고 겉보기 등급을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뭐 18세 거리니까 대충 해가지고 유도하면은 막 m-대문자 m은 5 로그 r-5 해가지고 이것이 다 외웠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물론 그래 시험 문제 풀 땐 중요하겠지만 나는 이 심금을 울리는 과학의 이 스토리 이거랑 이거를 눈으로 측정했다. 이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스토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색지수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모든 식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벌써. 자, 봐봐. 처음에는 이 광도랑 플럭스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이 플럭스라는 게 단위 면적이라서 광도를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위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 해가지고 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비네버니 법칙 요거 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색지수 본 거죠. 색지수. 그래서 5등급 차이가 100배 여기야. 5등급 차이가 100배 밝기가 난다. 그래서 요 5등급 차이면은 5 나눠지고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거리 지수라는 것도 나오나. 그래서 포그슨 방정식 해서 완성되는 거. 그리고 뭐 x축에 빨주노수 파는 뭐 깔고 y축에 등급 매겼던 HR도까지 여기가 그렇죠. 완벽합니다. 이 정도. 요거는 period라고 해가지고 세페이드 변광성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지구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전체들을 다 살펴봤고 이거를 완벽하게 정말로 거리낌 없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적용할 때도 이거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고 저기서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쭉 빨아들여서 문제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딱딱 집어서 얘네 어떻게 이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으니 그때 그것이 생각나게 연습을 하려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